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한동훈의 당선 선생님은 좀 이렇게 선거 레이스 보면서 솔직히 예측을 하셨어요? 난 안 될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 모든 예상이 난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그 60대 할머니라는 그 팬덤들이 가서 설치는 거지 실제 지역민에게 표를 얼마나 얻을 것이냐 그런 건데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막 얘기하는 걸 내가 쇼츠에서 봤는데 하정우 걔 얼라라워 얼라. 얼라다, 얼라. 얼라처럼 굴었지 꾸벅꾸벅 절하면서 나중에 좀 세련돼 졌는데 그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오고 이진숙이 국회에 들어오고 김태규가 국회에 들어오는 아니 물론 약간 이질적으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이질적이죠. 근데 이제 그 보수라는 이제 전체 덩어리를 네.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무소속이 온 게 아니라 이제 국힘의 외연, 국힘의 어떤 덩어리가 이제 오는 건데 그들끼리 어떻게 합쳐질 것이냐 합종 연횡을 봐야 되고 이제 민주당도 지금의 과정을 보면 최악의 그림이 우리는 이미 경험상 있어요. 야, 그렇지. 열린 우리당이 생기고 구민주당이 싸우면서 자기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후 지지구법 가서 당명이 거의 매년 바뀌고 당대표가 맨날 바뀌면서 이 당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하다가 네. 그걸 한 10년 겪고 수습이 돼서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공적이 당 싸움으로 다 가려지고 당 막 쪼개질 듯 말 듯 맨날 지지고 볶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국힘은 그게 한동훈이 됐건 또는 어떤 사람이 됐건 해서 좀 지금의 극우 세력과는 결별하면서 네. 당내 이제 한 30만 된다는 열성 그 태극기 지지자들 극우 지지자들을 차라리 제거해내서라도 아주 온건한 보수 세력으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왜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면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논변을 펴실 텐데 네. 그 상임위에 우리 부승찬 의원 정도 되는 언변 있는 사람 들어가야지 뭔가 상대 아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보니까. 하정우가 토론에서 보여줬어요. 한동훈을 음. 상대하는 법. 이게 뭐냐면 그간은 뭐 대정부 질문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당했죠.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기름장어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이기진 못했죠. 네. 사실은 그거를 이제 하정우가 보여줬고 그동안은 한동훈의 뭐 치부라든지 뭐 실책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유리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완전히.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언론에 노출된 한동훈이 팬덤 현상을 일으키는 거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건데 지금은 한동훈의 약점이라든지 한동훈의 치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온 상황에서 맞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맞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하정우가 보여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 효과가 됐어요. 아, 된다. 그래서 네. 말빨로는 이 말로 토론으로는 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 토론회에서 홍준표랑 하거나 그 다음에 나경원이랑 할 때 보여준 거는 결국 머리에 든 건 없잖아요. 기술 요인이 맞아. 기술 요인. 기술적 요인과 일명 깐죽으로 대변되는 상대 비아냥 이거에 이제 분노에 스스로 무너지는 상대방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이걸 하정우가 좀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선이 되고 진짜 올바른 정치인 그리고 보수를 재편성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팬덤과 깐죽으로 네. 상대방을 제압하던 시대는 지금 지났고 이미 모든 게 드러났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동훈을 이제 대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그대로 있는데 한동훈이 이제 와서 지금의 이제 보수 야권을 재편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분명히 이제 장동혁, 류영의 세력들하고 이제 맞대결이 벌어지면서 뭐 그렇겠죠. 네. 이제 그래도 거기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어느 쪽으로든 쏠리면서 재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 축인 거는 분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선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사실 국회 운영 원리를 잘 모르시니까 네. 한동훈이 법무장관한테 검사 출신이니까 자기가 뭔가 경험해보고 네.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법사위에
가고 싶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네. 무소속으로 들어오면은요 네. 상임 배정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아니,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 아니 본인의 선택이 거의 작용 안 하는 거지. 이거 모르는 무소속은 분들이 안 많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네. 그냥 소수 정당도 안 돼요. 원내도 소수 원내도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네. 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장동혁 체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뭐 한동훈을 법사위에 넣겠어요? 넣어봐야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여당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사위에 앉아서 자기가 대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당의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하는 거랑 본인은 이제는 다른 이제 거지. 느끼겠죠. 이제 느끼는 시간이 온 거예요. 느끼는 시간이 온 거고 과거에는 뭐 당대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법무부 장관 하니까 뭐 사람들이 또 여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당이잖아요. 자기만 답답할 거예요. 제가 진짜 야당 생활하면서 국장 한 분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부처에. 네, 죄송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아예 그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국장 예. 실장 만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상임위조차도 만나자는데 좀 시간이 안 된다. 뭐 이래 버릴 텐데 그거를 내가 이 한동훈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바뀌고 이런 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이가 이게 그렇네. 아니 뭐 개인적인 인물로서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키워준 인물이잖아요. 그게 팬덤으로 갔던 거잖아요. 갔던 거고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기성 정치와는 완전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는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네. 기성 정치 완전 다른 걸 보여주면서 거기서 팬덤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과연 진짜 이제는 배지를 단 거잖아요. 국회 와보니 진짜 승부다 이제부터. 아니 이제 예. 벽을 많이 만날 느낄 거다. 거예요. 느끼는데 이런 걸 어떻게 뚫고 가느냐. 야, 내가 이거 하려고 국회의원 됐나 하는 생각도 자괴감에도 많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 돌아왔지만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편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나를 안 따라주나?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낙관적으로 왜 보더라도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쪼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동혁이 연임까지 돼버리는 순간 장동혁의 표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3,40만의 태극기 부대거든요. 강고한.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절연한다는 거는 분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거기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야, 근데 2년 총선이 남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분당한 데 가서 내가 거기서 그러면 결국은 공천권을 버리는 자기 공천을 버리면서 가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의 지금 전망대로 되기를 가장 소망해요. 아까 우리 네. 장동혁 대표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재편되기 쉽지 않다. 이대로 가면 사실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 안이해지기도 했어. 장동혁 체제라는 것 때문에 민주당이 좀 안이해진 면도 있긴 아무리 봐도 한심하거든. 네. 뭐 저게 당이냐고. 지방선거 과정 동안에 당대표 일행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였냐고. 난 보다 저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 체제가 계속 그냥 끝끝내 간다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선생님이 여쭤보면 선생님 사회문화적으로도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전 지금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는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열렬한 지지를 보낸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현상적으로 일본이 대선 후보니까 뭐 있나 보다 했는데 이번 북갑에 선거 치르는 거 보세요. 실제로 옷도 흰색으로 이렇게 입고 자원봉사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거리 곳곳에 일반 선거운동원을 압도하는 뭐 기계와 역량을 보여준 셈인 건데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정치에서 이재명 대통령 논외로 이런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정치라는 사람이 안 보였거든요. 그 스타일리스트인데 그 좀 점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사람 지금 제일 문제가 뭘 말해도 내용이 없이 호흡만 길게 끄는데 무슨 건지는 말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분명히 숙지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일정하게 끊는데 그거에 끌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국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야. 국힘 지지가 아니에요? 근데 네. 민주당은 너무나 싫어.
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민주당은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층이 너무 많은 거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점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적극적 팬덤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게 느껴지고 보여질 때마다 의원들이 달라붙으면서 하여튼 세력을 키워가긴 키워가겠죠. 그래서 이준석이 한동훈을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거군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렇죠. 한동훈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서로 비슷할 줄 알았다가 이게 좀 세대가 확 나뉘어갖고 세대가 그렇죠. 예, 아니 이게 기득권 세력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대남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국힘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이 여기를 파고들었잖아요. 개혁신당이 파고들으면서 대선 때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결국 서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47% 정도 얻었는데 김문수 4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거를 전부 개혁신당이야.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 완전 기득권화 됐다고 생각하는 층, 뭐 이대남을 비롯한 이 층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돌아오게끔 할 것이냐, 지지하게끔 할 그러니까요. 것이냐. 네. 안 그러는 순간 이 도미노 현상이 이 전염병 같이 이제 파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이 좋은 것도 아니야. 한동훈 좋은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국민의 양당 체제에서 얘네들 하는 거 보면 그래도 한동훈은 좀 낫지 않냐 하는 생각에 몰리는 것들이 결국 팬덤이라는 이 세력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 물론 오세훈이라는 또 리더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냥 급작스럽게 뭐 대선급으로 올라오긴 어렵다.